문경 혼백 찾은 소풍길 강병주 6월 5일 오전 9시 이날은 문경으로 소풍 가는 날이었다. 나는 서울 수서역 출구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해인 윤정혜님을 만났다. 조인영 부회장님 차로 가락시장에서 장보고 온 초연 김은자 회장님과 공산 청년필 학교장님을 만났다. 좀 늦게 도착한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김수민 원장님을 픽업해서 모두 6명이 함께 문경 하늘제를 향해 서울을 출발했다. 중부 고속도로를 타고 충주 계림령 하늘제를 가려는데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그쪽 방향 길을 잘 모르는지 길을 계속해서 다른 길을 안내했다. 돌아 도착한 곳은 미륵 대원지에서 2km 정도 떨어진 대광사였다. 우리가 사찰 주변의 꽃 양귀비를 만나 붉은 빛깔에 젖어 있는 동안 김은자 회장님은 임법당에 들러 합장하고 절을 올렸다. 미륵사 건축 위한 보시를 구하려는 듯 계속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으나 듣는 이는 우리들 뿐이었다. 애달픈 93세 노승 전관 주지 스님은 미륵사 완공 전에는 소천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으로 보는 미륵리 원터가 하늘제를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지금의 여관과 같은 여관이었다는 것은 문경이 그리고 하늘제가 교통의 요지였음을 알 수 있다. 고갯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쉬어가고 말에게 물과 먹이를 주던 원이었다. 그래서 하늘제는 고구려가 신라를 치기 위해 남진했던 곳이었고 신라가 백제를 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이었다. 몽골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자 이 길로 침략하여 미륵 대원사가 소실하고 6.25 전쟁 중에는 북한이 덕주사를 불태우기도 한 한반도를 관통하는 남부와 북부의 관문이었기에 그만큼 다사다난한 곳이었을 것이다. 하늘제를 두고 충주의 미륵불이, 문경의 관음불이 세워진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전소한 미륵대원사의 미륵리 석조열의 입상, 오층 석탑, 석동, 돌고북, 단간지주 등 유물들이 남아 속수무책이었던 무력한 국력에서 쓰러져도 넘어지지 않는 한민족의 끈기가 얼마나 질긴지를 보여주었다. 포암산 바로 밑에 있는 공산가에는 공산 부모님의 자식 농사에 쏟은 지극정성이 온 몸에 느껴졌다. 수십 년 전 고향 시골집의 추억에 흠뻑 적다가 공산가로부터 가깝게 있는 건갑제 문화원에 잠시 들렀는데 정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밖에서 본 철장안은 제대로 꾸며져 있었다. 굳게 닫힌 문은 다음에 또 오도록 무언의 약조를 강요하는 듯 했다. 포암산 입구에서 그 기운에 눌려 차마 입산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돌아왔다. 공산가 정자에서 달빛과 가로등 불 아래 비추어진 포암산을 보며 시 공부 겸 오늘의 시감을 정리해 보았다. 본 문학 기행을 하면서 서로 간에 느낀 소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혜인님이 집에서 준비하고 가락시장에서 산 창거리와 주안상은 우위를 다지게 하는데 충분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포암산을 품은 여인아라는 시를 썼다. 나는 12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불마다 배어있는 공사님 어머니 할머니 채취에 더욱 녹아들었다. 공사님이 조인영 부회장님과 함께 새벽벌 보러 하늘제에 올라간다고 해서 덩달아 나도 잠을 설쳤다. 어제 정자에서 본 하늘에는 구름이 끼지 않았던 것 같은데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에 별빛이 흐려져 안 보였다는데 믿어지지 않았다. 예전 같지 않은 별들이 이런 시골 하늘에서 사라진 것 같아 참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마치 모든 별들이 짐 싸고 아프리카 고비 사막 하늘로
여행 떠난 듯 하였다. 공사님이 꼭두 새벽에 라면 먹는 통에 한 사람 한 사람 잠을 깨우고 그는 침대로 가서 잠을 잘 자고 있었다. 잠 깬 몇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잠시 그날 일정을 논의하는데 모두 잠을 설친 듯 피곤해 보였다. 나도 꼭 밤샘 한 것처럼 혼미한 상태에서 문경시내 온천을 알아보니 새벽 6시부터 연다고 해서 부랴부랴 서둘러 공상가를 나왔는데 모두 온몸에 찌든 여독에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아무 군소리 없이 적극 동참해 주었다. 칼슘이 녹아든 뜨거운 온천수에 몸을 푹 담아 풀고 난 후 풋풋한 냄새를 풍기며 새 단장하고 나왔다. 포암사 가는 중에 공사님이 다녔던 갈평 용홍초등학교를 잠깐 들렀다. 학교 정문 앞 보건소에 생뚱맞게 자리 잡은 갈평리 5층 석탑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도굴자가 관음사에 있던 것을 훔쳐가려다 주민에게 들켜 그것에 놓게 되었다고 했다. 곧 그 자리는 석탑 자리가 아니란 듯 어색하게 놓여 있었다. 가급적으로 빨리 원래 있던 곳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곳에서 교정과 잔디 운동장을 둘러본 후 수십 년 전 국민학교 시절 감회에 젖었다. 본격적으로 포암사 답사하니 그동안 출세한 문경 출신 인재들의 부귀영화를 그리고 그들의 무사안전과 장수를 기원하고 자손의 번창을 빌었으리라 생각되었다. 이번 문경에서 하늘째를 오르는데 아스팔트 길이 마치 하늘째가 신문명의 바람이 불어 한복에 어디서 얻으시는 까만 구두에 말표 광택제로 광낸 듯해서 영 어울리지 않았다. 1000년 가까이 집신을 신고 걷거나 말을 타고 다녔을 하늘째를 자동차 타고 오르니 격세지감에 마의 태자가 어디로 몸을 감추고 있을지 정서적으로 이질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하늘째 정상을 넘어 충주 하늘째로 가니 옛날 마사토 숲길 그대로 남아있어 마의 태자가 고개 정상에서 신라 왕국 그리고 왕족들의 안녕을 기원하며 눈물을 머금었을 그의 저린 슬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리고 귀경길에 잠깐 들른 복명산 출렁다리에서 문경 시내 집들과 그곳에 사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주변 문경을 둘러싼 산들 오락산, 조령산, 주울산, 대미산, 문수봉 그리고 시루봉에 작별 인사를 고하고 언제 다시 올 줄 모르지만 또 만날 것을 약속하며 떠났다. 이곳에서 문경시에 머물다 떠났을 많은 성비들 그리고 탄광으로 유명했던 시절 광부들의 애환이 서린 곳에 대한 많은 역사의 도시 문경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곳에 대한 감회를 봉황 우는 출렁다리라는 시로 남겼다. 회장님이 공산 노모와 집에 남은 가구들 그리고 노모의 채취에서 시 제작을 위한 시감과 수필 소재들을 수확하고 나머지 회원들도 앞으로 창작할 시감을 가슴에 담고 서울로 돌아왔다. 우리들은 서울에 도착한 후 청계산 자락 맷돌로만이라는 식당에서 청국장과 순두부를 먹으며 다음 시문학 탐방을 기약하는 해단식을 가졌다.